절에 간 여군 사단장, 스님을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스님은 첫사랑이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폭을 한 방에 제압한 특수부대 청년. 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평범한 줄 알았던 한 스님의 과거엔 모두가 숨죽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잠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느 동네에서 시청 중인지 지역을 적어주세요. 그쪽으로 향해 인사드릴게요. 엄마, 이 스님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이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군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인 그녀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죠. 준호야,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어요. 법현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본 적도 없으실 텐데 이상하죠? 준호의 목소리가 의아해했습니다. 법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정희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강민호가 어릴 때 별명이 바로 편이었거든요. 법현, 설마, 정말 설마, 엄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정희는 급하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20살 때의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민호, 그 따뜻한 눈빛, 그 다정한 미소. 준호야, 그 절이 어디 있다고 했니? 산청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절이에요. 왜 그러세요? 혹시 가보실 거예요? 이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스님이 민호라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엄마가 말 안 해준 게 있어. 준호야,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준호가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이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민호가 사라진 그날 밤처럼 말이죠.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태식 대장이 군홧발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던 장면이요. 하사 따위가 감히 장성 집안 딸에게 손을 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는 계급장을 흔들며 협박했어요. 군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우리 딸 앞에서 사라져. 민호는 그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지방과 싸울 수는 없어. 대장님 말씀이 맞아. 난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영영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며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과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뎌냈죠. 그 모든 고통을 버텨낸 것은 언젠가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그 절에 가봐야겠어. 이정희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사랑, 그리고 아들이 모르는 채로 만났을 친아버지를 확인하러 말이에요. 과연 그 눈물 흘린 스님이 정말 강민호일까요? 그리고 준호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만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이정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준호가 말한 법현 스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사람일까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20살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군인이 있었죠. 강민호.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 그때가 생생했어요. 이정희는 육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소위였고 민호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하사관이었죠.
처음 만난 건 부대 체육대회에서였습니다. 소희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달려와서 넘어진 이정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마주친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이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하사님. 이정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죠. 강민호라고 합니다. 소희님 성함이 이정희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민호는 계급은 낮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후임들을 아끼고 항상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죠. 이정희는 그런 민호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정희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어느 저녁 둘이 함께 산책을 하다가 민호가 말했어요.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남편이 될게. 민호 오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정희가 수줍게 대답했죠.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정희의 아버지 이태식 대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이 악몽 같았습니다. 뭐, 하사 따위와 사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그런 놈과 결혼을 해? 아버지, 민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계급도 낮고 집안 배경도 없는 놈이 뭐가 좋다는 거냐? 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당장 그 관계를 끊어. 안 그러면 그 놈을 군에서 쫓아내버릴 테다. 이정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 같았어요. 장성 집안 딸이 하사와 결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다음 날 민호가 부대로 호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나서 협박한 거예요. 강민호 하사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내 딸과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너는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할 거다. 알겠나? 대장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답해. 아버지가 계급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다. 그날 밤 민호가 이정희를 만나러 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싸우게 할 수는 없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안 돼. 대장님 말씀이 맞아. 난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한다, 정희야. 그러니까 행복해져. 그리고 민호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부대에서 전출을 신청했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살아왔죠. 그 모든 시간 동안 민호를 잊으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이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산청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산청으로 향하는 길, 이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라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스님이 되었을까요? 1시간을 달려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니 공기가 점점 맑아졌어요. 소나무 향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청정사라는 현판이 보였을 때 이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그 스님이 민호가 아니라면? 아니면 정말 민호라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절 입구에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 만에 재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법당 마당이 보였습니다. 한 스님이 혼자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깨의 라인, 빗자루를 잡는 손의 모양, 모든 게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이정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무서웠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만약 정말 민호라면 스님이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옆 얼굴을 본 순간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았습니다. 강민호였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삭발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슬펐어요. 이정희가 사랑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민호 오빠, 이정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이정희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20살 때의 그 설렘과 사랑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스님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정희야, 이정희는 나무 뒤에서 나와 천천히 다가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구나. 어떻게 이곳을. 강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왔었어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라고, 특전사 중사예요.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청년이 당신 아들이에요. 이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에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강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이 꺾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25살이에요.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이정희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의리도 있고 정의감도 강하고 당신이 좋아했을 아이로 자랐어요.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야. 왜 사라졌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세월은 얼굴을 바꿔도 마음의 빛은 바뀌지 않더이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보는 순간 30년 전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혼자 살았어요? 강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대장님을 뵌 후 부대로 돌아갔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분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박철수라는 22살 상병이 있었죠. 성실하고 의리도 있는 좋은 후임이었어요. 강민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철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 뒷배경이 없다고 맨날 갈궜어요. 너 같은 놈은 사회에 나가도 쓸모없다면서요. 어느 날 밤 철수가 지피 초소 근무 중에 실수를 했어요. 무전기 배터리가 다 됐는데 교체를 못한 거였죠. 사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강민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중대장이 철수를 부르더니 너 같은 놈 때문에 부대 안전이 위험하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렸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10대 넘게. 이정희가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중대장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중대장이 저를 보더니 강민호 하사, 내가 뭔데 간섭이야? 너도 똑같이 무릎 꿇어.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짓밟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강민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철수가 견디다 못해서 탈영을 시도한 거예요. 붙잡혀서 영창에 들어갔죠. 영창에서 나온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말도 없고 눈빛도 죽어 있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강민호가 목이 메었어요. 목을 맸어요. 22살 청년이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더 역겨운 건 군에서는 이걸 개인적 고민에 의한 자살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부조리한 가혹행위는 쏙 빼고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철수 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니 내가 군기를 흔든다면서 영창에 쳐넣었어요.
거기에 대장님의 압력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런 문제아가 장성 지방과 결혼한다? 절대 안 된다면서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어요. 강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썩어 빠진 조직에서는 정이고 뭐고 소용없다는 걸, 계급과 권력만 있으면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복무하느니 차라리.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전역하고 이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철수가 느꼈을 절망이 무엇인지.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회란 나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누군가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곳에서 정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정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호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2살 청년의 죽음, 그리고 그 죄책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민호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 했잖아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그 고통을 견디지 말고 어떻게 말해요?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이 죽는 걸 막지 못한 제가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어요. 게다가 당신의 아버지 대장님이 나를 너무 반대했어. 이정희가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청년이 정말 제 아들인가요? 강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어제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닮았어요. 당신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이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정의감이 강한 것도요.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니 군복을 입은 준호가 절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왜 계세요? 이정희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스님께 인사드리러. 준호가 다가와서 강민호에게 합장했습니다. 스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도 명상을 배우러 왔습니다. 강민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군.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많이 닮았군요. 그런가요? 준호가 웃었어요. 사람들이 자주 그렇게 말해주시긴 해요.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거든요. 자랑스럽다고요? 네.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세요. 여자로서 군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준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서렸어요. 강민호가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이라니 그 어린 소희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스님. 준호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제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정희와 강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피부치라는 건 설명보다 눈빛이 먼저 닿는 인연입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군을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요? 젊었을 때 저도 군인이었거든요. 강민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여군 소위를 만났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죠. 준호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엄마 같은 분이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강민호가 이정희를 바라봤어요. 똑같았어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돌려서라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그분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헤어졌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제가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왜요?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강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스님, 혹시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랑이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멀리 떠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말씀이세요. 그때 갑자기 절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 중놈아, 또 무시하냐? 거친 목소리와 함께 몸집이 큰 남자 3명이 절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문신이 팔에 새겨진 모습을 보니 조폭들 같았습니다. 이 땅 비우라고 몇 번 말했냐? 여기 리조트 들어선다고. 앞에 선 남자가 소리쳤어요. 준호가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빠져. 어른들 땅 문제니까 조폭이 준호를 밀쳤어요. 하지만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몸은 그 정도 힘으로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신성한 법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 새끼가? 조폭 두목이 화가 났어요. 군인이면 뭐 대단하냐? 여기서 깝치지 말고 꺼져. 그러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몸을 돌려 그 주먹을 피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체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화로 해결하시죠. 대화? 이 새끼가 진짜. 조폭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고 엎어치기로 깔끔하게 제압했어요. 조폭이 바닥에 낮아빠지면서 아야, 허리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희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게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강민호 역시 감탄하며 준호를 지켜봤어요. 자, 이제 차분히 얘기해 보시죠. 준호가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신성한 절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죠? 조폭 두목이 일어나면서 화를 냈어요. 이 절터를 사겠다는 회사가 있어. 스님이 계속 거부하니까 우리가 나선 거야.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쓸 이유는 없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법적으로? 이 새끼가 정말. 조폭이 다시 화를 내려다가 준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주춤했어요. 강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주님들, 이 절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스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역이 다 같이 먹고 살고자 하는데. 조폭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까요? 폭력 행사와 협박 혐의로요.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준호의 단호한 태도와 특수부대 실력을 본 후라 쉽게 덤빌 수 없었거든요. 조폭들이 투덜거리며 절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강민호에게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준호군. 강민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정말 든든한 청년이군요. 이정희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멋있죠? 네, 정말 훌륭합니다. 강민호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 용기 있고 정의로운 마음.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과찬이세요, 스님. 과찬이 아닙니다.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기 준호군. 네, 스님.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적 없나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이정희가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얼마나 속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했을지. 만약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강민호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만나고 싶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희는 충분히 행복해요. 엄마와 저만으로도요. 강민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지만 스님 준호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오늘 일을 보니까 이상한 예감이 들어요. 예감이요? 저를 보시는 스님의 눈빛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마치 뭐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치 가족을 보는 것 같아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에서 봤던 그런 따뜻한 눈빛이에요. 강민호와 이정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일까요? 모든 인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군, 어머니와 함께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로 가득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민호,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그 용감한 모습.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부터 계속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응, 괜찮아. 들어와. 이정희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그 스님을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스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이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내일 스님께서 하실 말씀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엄마랑 그 스님이 아는 사이세요? 준호가 예리하게 물었어요. 이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모자는 다시 청정사를 찾았습니다. 강민호는 법당앞 마루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강민호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마루에 둘러앉았어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군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에 대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 되었는지.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자랑스럽더군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스님이 왜 저를 자랑스러워하시죠? 강민호가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뭐요, 엄마? 내 아버지 말이야.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정희가 강민호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야. 준호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강민호를 바라봤어요. 저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호가 무릎을 꿇고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손을 저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준호야. 이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와 이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헤어지게 됐고, 그럼 지금까지 저를 버린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닙니다. 강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당신이 있다는 것도, 정희 씨가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몰랐다고요? 강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피부치라는 건 설명보다 눈빛이 먼저 닿는 인연입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말로 25년이 설명돼요? 준호야, 진정해. 이정희가 아들을 말렸어요. 진정하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라는 분이 스님이 돼서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진정하라고 해요? 강민호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잘못? 준호가 비웃었어요.
잘못으로 끝날 일이에요? 그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는지 아세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와 축구도 하고 캠핑도 가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이정희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아버지 몫까지 다 해주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준호가 울먹였어요. 강민호가 준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다오.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준호가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모든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오늘이 저에게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청정사는 여전히 조용한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법당 마당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할아버지, 이것 봐요. 3살 된 꼬마가 강민호에게 달려왔어요. 준호의 아들, 강민호의 손자였습니다. 우와, 우리 지호가 이쁜 돌을 찾았구나. 강민호가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호가 두리번거렸어요. 할머니는 아빠, 엄마랑 같이 오실 거야. 강민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부부와 이정희가 함께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이정희는 3년 전 사단장에서 명예롭게 전역한 후 이제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 지호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돌멩이 하나 주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지호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 아버지 준호가 강민호에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강민호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부대 생활은 어떠냐? 괜찮아요. 요즘은 후임들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진짜 군기라고 생각해요. 강민호가 뿌듯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강민호가 이정희에게 물었어요. 좋아요. 이정희가 미소 지었어요. 손자 돌보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5년 전 이정희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민호와 다시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비록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소식은 어떠세요? 강민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전하시지. 이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고집이 세시니까 그때 절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오늘 다른 방문객이 올 예정은 없었거든요. 모두가 고개를 돌리니 검은색 승용차에서 늠름한 노인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식 대장이었어요. 외증할아버지. 지호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아이는 누가 좋고 나쁜지 모르니까 할아버지라고 반갑게 뛰어갔습니다. 이태식이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지호 많이 컸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도 계세요. 지호가 강민호를 가리켰어요. 이태식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어요. 대장님, 강민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태식이 한참 동안 강민호를 바라봤어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오셨어요? 지호 보러 왔다. 이태식이 손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2명이라더구나.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할아버지는 군인 할아버지고 한 할아버지는 스님 할아버지예요. 이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2명이구나. 그리고는 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호. 네, 대장님. 내가 틀렸다. 이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고집센 이태식 대장이 틀렸다고 인정한 거였어요. 5년 동안 지켜봤다. 정희도, 준호도, 지호도 모두 행복해하더구나. 이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장님,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걸. 이태식이 강민호 앞에 섰어요. 미안했다. 이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늦었지만 미안했다.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정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이태식이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행복이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과 매일 새롭게 사랑하겠다.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태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 강민호가 그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의 갈등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악수해요. 지호가 박수를 쳤어요. 이정희와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모든 인연엔 때가 있더이다. 강민호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다린다는 건 미련이 아니라 끝내 다시 웃고 싶은 마음이지요. 해가 지면서 절 마당에는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세대가 함께 앉아서 저녁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민호 스님, 이정희, 이태식, 준호 부부, 그리고 꼬마 지호까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군 수첩에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사람 인연이란 돌고 돌아 그리움이 다 닿았을 때 비로소 다시 만납니다. 그대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